일단 어제 저희가 이제 조 바이든 연설과 관련해서 오늘 나올 기사들을 미리 쭉 예견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역시나 틀리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 그러니까 지금은 취임 100일 됐겠네요. 네, 뭐 연설을 했는데 북한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위협에 대응할 것. 이게요 말이 참 이상합니다. 북한은 위협이 됩니다. 라고 해놓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맹국들하고 위협에 대응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북한은 위협이 된다는 말만 했고 동맹들하고 해결은 이란하고 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기레기들이 이걸 붙여버렸어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얘들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영어 실력을 너무 무시한다니까.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수하면 니들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대놓고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백신 무기고가 되겠다. 이렇게. 지들이나 잘하라니까 씨. 인도보다 더 심각한 주제에 무슨 무기고야 무기. 니들은 무기고가 아니라 지금 세균 창고야 지금 미국이. 어? 그나마 니들이 다른 나라들 다 왕따 시키고 여행 금지국을 시켜가지고 안 돌아다녀서 다행이지. 네, 28일 기준으로 54,000명 확진자. 미국 애들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할 노릇이야 지금. 진짜 많네. 아직 54,000명이네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기는 안 하루에. 왔죠. 뭐 바이든 1억 명 맞췄다 그러고 뭐 공식으로는 뭐 3, 4천 명만 맞췄다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돈을 그렇게 처발라 갖고 몇백억 달러를 처발른 백신 개발 프로그램 트럼프가 저도했다 그러고 바이든이 저도했다 그러는 그 프로그램에 좀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제대로 된 그 실명 명단이나 관리되고 있는지 나 그것도 걱정스러워. 관리 안 됩니다. 아예 디지털화된 명단이나 파일이 없더라고. 그래도 1월 달에 막 30만 명 나올 때보다는 적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가 주는 거야? 참치. 그러면 저는 궁금합니다. 검사 수는 줄어들지 않았는지. 아니 1월에 30만 명 나올 때는 트럼프가 있을 때고요. 바이든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줄었다고 하는데 계속 줄었다고 하는데 계속 5만 명은 5, 6만 명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네. 계속 5만 명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줄은 적이 없어요. 줄은 네. 적이. 잘 생각해 보세요. 4월 15일에는 7만 명까지 갔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 자체가 뭔가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를 하면요. 조금씩이라도 줄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주는 거 아니죠. 그냥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표현을 꼭 이렇게 쓰나요? 내가 무기고라. 보기에는 이게 공포탄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으면서 뭔 무기고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동맹국 외교에 대한 얘기를 세계일보가 또 거짓말을 일단 기사로 써줬습니다. 네. 제목 볼까요? 바이든 동맹국과 외교 억지력 통해 북한과 이란 핵 위협 대응. 왜 거기다 북을 넣냐고. 네. 북한이 위협이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서두에 하긴 했어. 음. 대응은 북한한테 한다는 얘기 안 했다니까. 근데 이게 왜 같은 단어에 붙어 있냐고. 이러면서 딴 데서 다 썼으니까 따라 쓰는 거지, 얘들은. 얘들 뭐 직접 아니 그 들었겠어요. 영어가 아무리 순서가 아, 이거 한글하고- 워싱턴 특파원이 쓴 건데. 그래? 네. 저기요, 특파 언니라고 다 영어 잘할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요. 그렇군요. 버려요.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바이든이 그 중국을 포함한 뭐 중국을 겨냥해서 경쟁은 환영하지만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원적인 관계를 갖고 와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도 태평양 안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킬 것이다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주둔군을 자기들이 직접 보낸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중국을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내려면 사실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진출해갖고 남중국해에 있는 지금 있는 그 해협을 통행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에 미국 군함 중국 군함이 나타나거나 이상 움직임이 보여질 때마다 여기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바이든 집권 100일이 됐는데 한 척도 미국 배가 여기를 안 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배들이 아예 그 앞에 진을 치고 서 있다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남중국해에서 북한이란다.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30년 된 구형 그 순양함 받은 거하고 F-50 가지고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니까 유일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꼴이야 이게. 그게 위협이 되나요? 된대. 아 돼요? 어떻게 되지? 중국 애들이 놀란 거지. 왜냐?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도 두테르테가 보통 또라이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또라이하고 또라이가 붙었는데 더 센 또라이한테 질린 거지. 얘들. 아이씨 저건 진짜 건들면 좀 더럽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거지. 이게 남중국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쵸. 장거리에서 교전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이 필리핀 배에는 우리나라가 제공한 대한 미사일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붙으면 둘 다 죽을 수는 있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자기네는 죽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필리핀은 아씨 우리도 죽을 거야 이러고 달려드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뭐 눈에 뵈는 거 없는 애가 제일 제일 무섭잖아. 무서워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필리핀은 거기다 대놓고 야 우리 F-50에 지금 야 우리나라 F-50 통해 갖고 여기 지금 대한 미사일 지금 그 공대지 미사일인데 니들이 이거 요격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순양은 30년 돼 갖고 한국한테 10만 원에 받은 건데 근데 여기 한국이 실어준 옵션 미사일 있다. 니들 건들면 우리는 30년짜리 배 하나 날리면 끝이야. 네. 근데 니들 여기 망해갖고 우리한테 침몰 당하잖아. 그러면 개망신다. 주변 국가들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들이 피해가고 있어 지금 필리핀.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게 필리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로 맞대응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도 필리핀이 맞대응하네? 우리도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을 자칫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자꾸 인도를 끌어들여가지고 네. 인도랑 해군 훈련도 많이 하고 막 인도가 잠수함도 있고 뭐 핵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서 중국을 막어 그러는데 인도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해양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저기 위쪽에서 밀고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도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인 거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중국하고 이런 그 군사적인 분쟁까지 생겨봐요. 지지율 아주 떡락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꾸 미국이 중국을 자극 안 했으면 좋겠어. 하려면 지들이 와서 직접 하든가. 근데 자꾸 스가가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저지해요. 그럼 네가 배 좀 보내봐 지금 뭐라도. 배는 못 보내요. 배는 못 보내요. 네 배로 일단 막으시고요. 네가 한 대 주워 터지시면 그때 우리가 지원 병력을 보낼게요. 그럼 누가 나가냐고. 사람들 이제 인도 사이다밖에 기억을 안 해요. 어떡하실 거예요? 카레도 있는데 여러분이 사이다밖에. 네. 정말. 인도 사이다는 무슨 맛일까? 카레 맛일까? 지금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우 이 오늘 많이 그래도 힘드신 것 국제 시사 같은데. 많이 하는 네. 프로인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이든이 한 얘기 중에 외교나 아시아 안보에 관련된 얘기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어. 그 옛날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은 내가 이 밭을 그냥 싹 갈아야겠다라고 말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간다고 한데 뭐 농기구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부를 사모은다든지 아무런 이런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단 말이야. 당연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이 뭔가 행동을 취할 것 같이 국내 언론들이 막 몰아붙이고 있고 특히 이란하고 북한을 묶어서 행동한다는 거야. 근데 직접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니까. 전 진짜 제가 국제정치평론가 되고 나서 와 내가
지난 30년 넘게 이 외론들한테 속은 거 생각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우리 시사 프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사 프로 있었고 거기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떠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들은 얘기들이 다 외론에서 떠든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우리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전문가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가지고 그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국제정치를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얘들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시사 프로에 나오는 전문가나 시사 프로 진행자는 그 어릴 때 봤던 그 시각에서 한 치 앞으로 안 나아갔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뭐 교수니 박사니 하는 사람들이 북한 문제, 중국 문제를 다 미국이나 일본 가서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각이 제대로 돼 있질 않고 현지 정보를 전혀 몰라요. 우리랑 똑같아. 자기도 인터넷 검색해보고 전문가 행세하는 거야.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나온 신문들을 쫙 봤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나 영어 되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으로 전 세계를 본다는 얘기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고 편협한 얘기인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미국 주류 언론도 쫙 훑어보고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중동 보고 가갖고 어디서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놈이랑 똑같은 거야. 네, 그건 안 돼. 정말 그런 놈들은 진짜 자격증 줘야 돼. 한국 관련해서 외부에서 하는 기자들이나 뭐 이런 건 조중동 안 봐야만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특파원들이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알아요. 그렇지. 근데 보세요. 그거는 직접 이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를 들어와 보지 않고 밖에서는 야, 그 한국에서 부스 제일 많은 데 있잖아. 조중도. 내가 그거 아침마다 다 읽거든. 그랬더니 지금 한국 큰일 났더라. 문재인 정부 지금 곧 탄핵당하게 생겼어. 일단 헛소리를 짓거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공산당이라더라 뭐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지금 진짜 한국 그런 북한 식으로 출신이라더라 뭐 이런 거. 진짜 그런다니까. 와. 그러니까 보세요. 빌 게이츠하고 형제라더라 이런 거 뭐. 그 얘기는 그건 우리 걸 뭐야. 봐야지 알잖아. 그게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껏해 영자지 읽을 줄 알면서 그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유럽의 나토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킬 것이다. 이렇게 니네 거를 하는데. 먼저 주둔을 시키시라고요. 네. 네. 니네 거부터.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이제 인도 태평양의 나토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지금 지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대만도 못 가는 놈이 남중국해는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대만 얘기 꺼내 일본도 못 꺼내 일본도 못 꺼냈는데. 독도 얘기 다오이다오 얘기는 꺼냈어도 대만 얘기는 못 꺼냈어요 일본이. 그 정도로 대만 얘기는 중국한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킬레스건 같은 건드리면 이제 약간 영린 같은 그렇지. 건드리면 죽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된 얘기는 이건 뭐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인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회분 원료를 긴급 지원한다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회분 원료가 미국에 있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지? 아니 이게요 되게 미국이 지원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우리 승인 안 난 거니까 죽게란 얘기고 지금 있는 거는 지네 말로는 몇 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게 1,000회분이고 1,000만 회분이고 지금 5월하고 6월 중에 생산 중인 것들이 5천만 회분이 있어. 근데 완성품은 아니고 네. 원료야 원료. mRNA 원료. mRNA. 네. 그래서 이 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mRNA가 아니고 RNA. RMA. 네. RM. 네. 아무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계획이야 계획. 계획. 예. 그리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이걸 받으면
아니 그 인도에도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화제냈단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네. 그래서 네. 이걸 받아서 인도가 스스로 생산해서 2천만 회분을 놓으면 인도가 살아날 것 같지만 생산이 가능할지도 어쩔지 모르는 데다가 이미 확진자가 막 30만, 40만 백신은 쏟아지고 안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백신이 지금 백신을 누구한테 놓고 누구를 구하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영상 김서윤님이 어제 코로나 대비 마스크랑 소독제 보내주려고 오사카 사는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되려 한국 걱정하던데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 대통령 탄핵 이야기 나온다면서.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웃어줬네요. 그렇다니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나름 국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미국 주류 언론이 얘기한 모든 전 세계 상황을 다 내가 거기 전문가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듣고 어머나 그 전문가가 그러는데 지금 남미가 이렇고 베네수엘라가 이렇고 이란이 이렇대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또는 그 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그렇다며 얘기했다가는 지금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본은 니들 더 큰일 났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그러니까 김서연님 일본이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우리는 괜찮아. 니들 걱정이나 해. 네, 문제 더 큰일 수납 났네. 야, 때문에 니네 망하게 7월 말에 생겼더라. 지진화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정도는 돼야 어떤 뭐 대응이 되지.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 원료를 공급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백신 원료 관련해 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면요, 희한하게 올 1월 달인가 그때 백신 대량 제작 들어간다고 할 때 원료 공장에 불이 났어요. 네. 두 군데서. 네. 그래갖고 원료 생산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불이 거짓말로 났거나 아니면 안 주려고? 원료값을 올리려고 했거나 네. 아니면 이 공장 자체가 애초에 갖고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물건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고의로 방화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였거나 뭐 이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됐거나 지금 당장은 미국 안에 공급되고 있는 백신도 다 카바치기가 힘든 상황인 건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생산을 못해서 안 하겠어요? 화이자가 하도 대놓고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하도 대놓고 지네 물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재료를 갖고 있어도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주든지 인도를 줘갖고 거기서 생산해갖고 뭐 중간 무역을 해서 팔아먹든 어떻든 뭘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도 인도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들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자본의 힘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 대단하다 진짜. 자본의 목소리가 너무 커. 백신도 이렇게 나라의 경제 를 관련해가지고. 좌지우지하잖아요. 와. 이 얘기하고 보니까 문득 그래요. 우리도 그 말 할 건 아니네요. 우리도 자본의 힘이 세죠. 언론을 좌지우지하니까요. 심지어 죽은 사람의 자본도 영향력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아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사람은 죽었지만 돈은 영원하다. 아유, 죄송해요. 우리나라에 미국 있는 욕을 얘기고. 할 게 아니었네요. 아, 근데 제일 화딱지 나는 얘기입니다. 쓰기도 우리 언론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1분기 6% 성장률. 네. 재정 지출은 계속. 그렇죠. 한국은 겨우 1.6% 네. 이런 거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네, 네. 진짜. 작년에 마이너스 37%였잖아요. 1분기 때. 이 양반들아. 그러면 6.4% 올라봐야 아직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20%대인 거야. 네. 그 전년도 비하면. 네. 이건 성장이 아니야. 복구도 안 된 거야, 지금. 응? 어떡하려고 이 아니. 통계를 이따위로 써먹지? 얘들 지금 정체성은 진짜 뭐야? 아니, 그냥 그래. 우리나라만 빼고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다 망한 거야. 막 인도 12%, 중국 7%. 아니, 그 1년이거든, 걔네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일단 안 되면 되는 거고 남의 나라는 다 추켜 세워 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우리는 왜요? 어? 걔네 국적 한국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미국 성장률까지 이렇게 이제 뻥튀기를 해주잖아요.
일본은 언급도 안 해. 지들이 심각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인도도 12%, 중국도 7, 8%. 미국은 이대로 가면 25% 성장한다고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겨우 이러면서 사실상 제일 전 세계에서 우량한 성장률들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셔를 깎아내리려고 이지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률은 유지를 하면서 재정 지출까지 계속 한대요. 근데 재정 지출이 이게 성장률은 6%씩 성장을 하잖아. 근데 재정 지출은 앞으로 15년간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4,500조를 쳐바른다고 하잖아. 아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15년 동안 국가 지금 예산의 4배가 넘는 2,0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우리 기레기들은. 이거 나라 망해 먹으려고 한다고 또 지랄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나라 빚 뭐 눈덩이 고가 텅텅.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얼마? 1인당 1억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대한민국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겠지. 와, 내가 하나 줬다, 얘들아. 니네 그렇게 써봐라, 한번. 자손 후대에 몇천억의 벽을 만든 빚을 만든 문재인 정부 이러고 쓰겠지. 근데요, 지금 이만한 재정 투입이 들어갈 때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송 작가 TV에서만 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의 그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네. 돈이 4,500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주식이 미쳐 날뛰고 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생각해서 일본, 중국 다 날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락장이야. 왜 그럴까? 지금 유일하게 재정 팽창을 안 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돈이 없기는 SK가 이번에 새로 공모주 하는데 80조 원 몰렸더라. 80조 원. 와, 이거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SK.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시작 때문에 떨어진다고 많이 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지금 사실 좀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 이거는 분명히 작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확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지금 이 가격 떨어뜨려 놓고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음 주부터 저는 다음 주 뭐 주중반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매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썩어 넘친다니까 전 세계에. 예? 지금 재정 안 하고 나름대로 좀 지켜나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유로, 일본 전부 다 재정들을 막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들이 한국 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채권을 사야 된다 그래갖고 현찰들이 한국 채권으로 막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식시장이 주저앉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치면 올해 우리 주가 어떤 그 전망도 4천도 가능하다고 연말에는 4천도 가능하다고 봐질 정도예요. 지금 주가 본인 보유하고 있는 주식 떨어져도 여러분 파시거나 지금 시무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요거를 버티셔야 돼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증권 관련한 커뮤니티 정보들을 지금 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 초에 50% 시익 수련하고 현출을 들고 계시라고 다음 주 지나서 주자고 얘기해갖고 지금 다들 현금을 들고 어디까지 빠지나 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진짜 저도 주식하는 후배한테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쭉 빠지면은 그때 사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국가부채 얘기하고 재정부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꾸준하게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세 증가율만 갖고도 재정 추가 지출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거를 먼저 선 집행하는 꼴을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서갖고 기업들 편들어가지고 유보금이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 덜 내려고 또 위기 상황인데 기업들한테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말들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거 용납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러한 미국의 위험한 돈 장난, 일본의 위험한 돈 장난이 국내에 있는 자금 시장이나 재정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봐져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과정 중에 지금 미국의 경제가 탄력받아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수가 지금 전혀 안 살아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LCD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LCD 지수가 뭐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LCD 판매 전 세계 1위잖아요. 사실상 70%를 다 그래. 점유하고 있거든. 네. 근데 전년도보다 올해 LCD 매출이라든지 이 수출 증가세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뚜렷하게 떨어져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가전제품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소형이고 대형이고 꼭 TV만 LCD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LCD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LCD 시장이 오히려 축소되는 느낌, 그 축소되는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세계 소비 시장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보내긴 했는데 늘리긴 했는데 이 돈이 소비에 안 들어가고 있다니까. 근데 소비 심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 지금 수치 중에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활성화 지수가 지난 10년, 코로나를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최고치로 올라가 있다고. 왜 이런 거 기사 안 나와?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기사 안 나오죠. 네. 외론이니까. 그 맞는 지금 이제 OLED 우리는 OLED가 주로고 LCD가 주로인데 맞습니다. OLED 우리는 이제 대형 OLED를 하기 때문에 뭐 TV라든지 최첨단 휴대폰 이런 데 가는데 기존적의 저가 제품들은 LCD가 다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LCD 시장이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작년에만 해도 LCD가 하반기까지 살아났는데 올 상반기에 LCD 사업들이 위축된다는 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2분기 안에 온다는 거야. 특히 미국이나 주로 선진 소비국에서. 네. 네. 주식 방송에서는 미국 소비가 최고라고 미국 주식 시장 좋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되니까. 그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창고를 하고 있고 소비 지수가 안 살아나고 있는데 뭔 얼어 죽을 경기가 좋다 그래.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주식을 하려면은 국제 정치를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걸로 갖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언론 기러기들의 지랄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보험회사에서 달러 채증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달러로 계약을 하고 달러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은 이제 수십 년 후에 보험금을 받을 때 이제 그 당시 달러 환율로 이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제경제평론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길래 제가 LP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팔지 마시라고. 이거 20, 30년 후에 달러 보증 못하니까 지금 달러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팔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대. 그래서 이거 파시면 나중에 정말 욕 먹으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제가 국제경제평론가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쫙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달러 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달러 하면 와, 미국 하면 와. 근데 주식 방송에서도 그랬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미국 신화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6.4%라는 저 성장 수치도 일종의 이제 지원금들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꽁돈이 생기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일부 이제 그게 소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인데요. 네. 계속 줄 거야? 아니요. 1년 내내 줄 건가? 아니요. 처음에 서민들한테 즉각적으로 막 뿌려줘요. 왜? 트럼프가 뿌려준 것 때문에 인기가 좋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초반에 이 돈을 막 뿌렸습니다. 이제 지나가고 나잖아요. 목돈은 기업들한테 가기 시작해요. 아이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면 처음에 서민들한테 한 10% 뿌려줬다고 치면 나중에 기업들이나 재정 그 국제간 애들한테 목돈 들어가잖아요. 이거 흔적도 안 나와. 낙수가 안 돼, 이거는. 응?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거 갖고 예를 들어 주식을 샀어. 그 유동성 장세를 맞아갖고 내가 주식이 올랐어. 돈이 떨어졌어. 쓸 거야 없잖아.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중에 가서 이 주식 시장은 누가 받쳐주겠어요? 결국은 기업들이 자사주 사갖고 바치는 거예요. 일본의 주식이요? 60% 이상이 은행이 사가지고 겨우 주가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거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성장이라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기 내수가 굉장히 좋은데? 화랑인데? 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죠. 뭐 투자에 관해서 더 얘기하면 우리가 방송의 본질이 흐려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